대여 시청자 금강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강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왔었죠. 이제 미국이 중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인데, 사실 이 중국에게 철강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사실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. 앞전 23년도 9월달, 그리고 23년도뿐만 아니고 앞전에도 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요.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, 이렇게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잠시 뒤에 좀 더 공개를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슈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황이죠. 그래서 주가 분석도 전체적으로 가져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이번에 유독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게 기존에 7% 정도 관세를 하고 있던 부분을 3배나 인상을 시키면서 25%나 인상을 시켰다. 굉장히 큰 숫자를 인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? 요거를 좀 알아보게 되면, 자, 기존에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.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서 이 기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 시장의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은 철강 제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철강에 대한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많은 철강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존 철강 회사들이 있는데, 이 저가 중국산 철강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겠죠.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를 보호하겠다. 그 다음에 저가 공세를 밀고 있는 중국을 막겠다. 이런 시도들 때문에 현재 관세를 크게 올렸다.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래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. 즉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이 낮으니까 굉장히 이점들이 있겠죠. 기존 미국 철강 제품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관세를 3배로 매기겠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무역법 301조는 이게 시장에서 이 저가 제품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국가와 그 다음에 수입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. 최근에 이 중국산 값싼 철강 제품, 그 다음에 일본산도 굉장히 값싸기도 하죠.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대제철이라던가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반덤핑까지 제소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계기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덤핑 대소,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런 중국산이라든가 일본산 제품 싼 값에 들어오는 철강 회사들에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, 이번에 철강주들이 전부 올라가게 된 계기는 당연히 중국산 제품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게 돌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누릴지는 사실 미지수긴 해요.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성될 수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어떤 또 테마의 특징이기도 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추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이 관세를 중국 거를 올릴 수 있는 확률도 생겼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관세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미칠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,
결국에는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뭐 근거 없는 조사를 중단하라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제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대선이 올해 또 11월에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하다 보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.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 이점을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뭐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.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히토류가 뭐 될 수도 있고요. 뭐 그다음 흑연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가 움직이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연쇄작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흑연 관련주,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태양광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, 뭐 반대한다,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철강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의 구도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중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바이든도 이번에 중국 관세를 매기긴 했었지만 원래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장 본인을 일으킨 게 트럼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중국에다가 내가 당선될 시에 60%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11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런 관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일정주에 맞게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. 우리가 이런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 그 중 하나가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미중 무역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결국 철강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자,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게 관세율을 60% 적용할 것이다.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다.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자가 이게 이 말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? 아니다.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. 사실 뭐 이게 이 발언이 뭐 신뢰를 할 수 있냐 뭐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는데 재밌으시죠? 그래서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차트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전에 철강사들이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고 금강철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의 철강 대장주라고 보게 되면 하이스틸이 오늘 테마주의 대장주가 되었는데 일단은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유지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선발주자 즉 대장주들이 뭐 상한가에 풀리지 않고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쭉쭉 올라가줘야 우리 금강 철강 같은 후발주자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하이스틸이 주가가 오전에는 상한가를 마감했다가 장 마감해서 쭉쭉쭉 다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.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번 중국 관세가 일단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뭐 하이스틸이라든가 뭐 금강철강도 마찬가지고요. 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느냐?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성이 있죠. 왜 그러냐면 자,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포스코에게 원재료 철강을 받아와서 뭐 냉연 강판이라든지 이런 강판을 만드는 즉 2차, 3차 가공 업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.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는 이 포스코라던가 뭐 이런 전기로에서 만드는 직접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들에게는 호재이지만 이렇게 2차 가공하는 업체들에게는
사실상 뭐 그냥 별 이슈는 아닌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테마의 특징상 뭔가 이게 기대를 받을 것 같다,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올라갔고,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가 상승은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전에도 23년 9월달 이때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EU와 그다음에 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하겠다, 철강. 그래서 또 그때 상승했었거든요. 자, 이렇게 이슈가 한 차례 발생할 때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지만 다시 다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뭐 물론 여기서 한 차례 더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, 어쨌든 간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참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좀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고,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